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엠비엔 골드맨이죠.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것부터 가야죠. 반도체 관세.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당장 오늘 우리 K반도체 영향이 걱정되는데 지금 프리마켓 상황, 개장 상황 알려드리면은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2.3%대 급등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강보합에 대한 흐름들 보이고 있어요. 자, 소부장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소비장 쪽에서는 더 좋아라 하고 있어요. 원익 IPS 11%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 밑에 단 소부장들도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일단 반도체 100% 관세이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는 것도 같고 애플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만 한다면은 그렇죠. 트럼프가 언제든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간밤에 정말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네. 많았어요. 특히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일본 관세도 네.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협상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렇다라고 하고 도대체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애플 이슈만 놓고 보면은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댐이 이제 $1,000억 추가 투자를 발표를 한 거잖아요. 기존에 이제 $5천억 에서 $1,000억 추가 투자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의 승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애플 아이폰에 대한 이제 관세는 면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 네. 이것도 이제 돈을 주고 관세를 없앤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도 차라리 그냥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하고 관세 얻어맞을 바에야 미국 투자를 늘리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인도는 25%에서 또 25%를 또 추가로 또 매겨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제 아이폰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 혹은 인도에서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애플 아이폰은 50% 관세를 얻어맞아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아이폰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니까 네.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어떤 액션 플랜을 세워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보여줬죠. 계속 말씀드리는 네. 것처럼 조만간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대미 투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서 오늘 또 삼성전자는 애플향 또 수주가 있었잖아요. 차세대 이제 뭐 칩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CIS 이미지 센서라는 이제 네.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된 이제 수주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 쪽으로도 이제 수주가 지금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100%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 사실 이것도 도대체 그런 관세를 언제부터 시행할 네. 거고 어떤 품목에 어떻게 관세를 매길 건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애플 투자 발표 행사에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반도체는 100%다 이렇게 그냥 때려버린 네.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자동차 다음으로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반도체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해외 수출 비중 전체를 놓고 보면 대미 수출은 한 7% 정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분명히 이제 대미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발표가 되면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관세 안 매길게 이렇게 약속을 했기 당연하죠.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다. 이미 반도체하고 특히 의약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관세 매긴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관세를 오히려 좀 폭탄을 얻어맞고 나면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반도체 업종 쪽으로 특히 삼성전자와 파운드리향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유입될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지금 삼성전자는 2.6%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칩, 이미지 센서 같은데 이거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그리고 오스틴 공장에서 만든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테슬라 것도 만들어야죠. 오스틴 것도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그럼 아마 시장에서는 추가 투자를 더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럼 트럼프 성격상 애플도 인도에서 봐줬으니까 네. 약속만 해도 봐줄 것이다. 여기까지 좀 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뭐 삼성도 사실 현대차도 이제 대규모 투자 얘기 나왔었고 이제 삼성도 이제 최근에 테슬라와도 23조 예. 가까운 규모의 대규모 이제 파운드리 계약이 있었었는데 바로 지금 일주일도 한 채 안 돼서 다시 또 애플과의 어떤 차세대 칩, 그러니까 아이폰 18에 이제 칩이 이제 공급될 가능성이 높더라 좀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이미지 센서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영향으로 사실상 반도체 관세 부과 얘기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한 2%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향 관련된 원익 IPS
두산 테스나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이제 텍사스 또 이제 오스틴에 있는 또 이제 테일러시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을 더욱더 네. 그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할 실제로 수밖에 지금도 없어요. 건설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뭐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테슬라까지도 앞으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네. 이제 테슬라도 자율주행과 또 로봇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판매량과 또 그리고 생산량을 증축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그 칩을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과 테슬라의 어떤 칩을 이제 파운드리에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뭐 증설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애플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선례를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만 하면은 예. 결국 이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백악관에서도 명확하게 이 지점을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놓고 안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누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있다. 경고를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국내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미국 현지 내의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사실 애플에게는 기존에 제일 먼저 경고를 했던 게 또 애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은 아이폰의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원래는 한 5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1천억 달러 투자를 추가로 하면서 결국 봐주겠다. 6천억 달러 네. 투자 발표를 하니까 결국 관세 면제 얘기가 나왔으니 결국 국내 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미국 현지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YS 찬님도 한국보다 대만이 타겟인 것 같습니다. TSMC가 3천억 달러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막 TSMC가 약간 좀 말을 좀 맞아요. 바꾼 모양이에요. 그리고 네. 트럼프의 심기를 좀 건드린 것도 같거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영민매 진짜 시장은 네. 다음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프리마켓 좀 보면 원익 IPS 10% 급등을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두산 테스나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증설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게 애플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으로는 아마 거래소에서 바로 조회 공시가 나갈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 수주했을 때처럼 계약 기간이나 금액 이런 게 지금 공개된 게 아니고 네. 애플이 어찌 보면 생산의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라는 거, 그걸 이제 1,000억 투자 추가로 네. 한다라는 걸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공급망이 이제 확충이 좀 돼야 되는데 핵심적인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CIS 요걸 이제 삼성의 파운드리 이제 기존에 이제 오스틴 공장은 이미 파운드리 있는 있죠. 공장이잖아요. 네. 거기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애플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1,0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과연 진짜 공장 짓고 노동자들도 이제 막 구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생산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네. 의문은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이제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품은 여기서 조달하고 뭐 칩은 어디서 조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죠. 네네. 그런 과정에서 TSMC하고 대비되는 게 이미 TSMC는 엔비디아향 이 AI 가속기 물량을 소화하는 데만 해도 공장이 이제 풀 캐파가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칩을 수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대안으로 선택한 게 바로 삼성전자다.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만약에 진짜라면 네.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아이폰하고 갤럭시 이게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애플이 이제 칩을 삼성전자에는 안 맡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맡기게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공식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게 된 거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쾌거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오스틴 공장 때문에 이미 현재 나가 있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 기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CIS도 5나노 내지는 3나노 공정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중착 장비 만드는 기업 원익 IPS가 가장 먼저 이제 수혜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미코라고 하는 기업 역시 코미코도 미국 현지에 나가 네. 있잖아요. 세정 쪽과 또 소재 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틴 공장의 이제 협력사로 코미코가 당연히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CIS를 수주했다라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또 CIS 이 후공정과 관련된 대장주가 두산 테스나잖아요. 테스나, 이미지 OSAT 센서. 기업으로 네. 이제 두산 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칩을 수주했을 때 관심 받았던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향 수혜주들이 애플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시장은 앞에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6% 상승. 이제 밑에 단에서 당연히 이미지 센서, 두선 센스나 가고 있고 그렇죠. 증착 장비들, 세정 장비들 이제 미국에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배팅을 하면서 지금 오히려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4% 오르고 있는데 애플 따라가니까 이제 테슬라 따라가고 좀 다 기대에 기대를 다 그렇죠.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 됐고요. 네.
자, 준호 매니저와는 네. 자동차 쪽까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애플 보니까 맞습니다. 투자만 하면 인도에 50% 때려도 아이폰은 봐주는 거잖아요. 현대차 그게 하나가 있고 지금 일본 쪽에 이 15% 관세가 네. 아니라 기존 관세. 2.5에 15%다. 맞습니다. 그럼 일본 차 17.5인가요? 네, 자동차 네. 섹터가 이제 우리가 좀 관세 발표하고 나서 상호 협상 관련해서 타결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밀렸던 게 이제 자동차 섹터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기존에 이제 FTA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관세가 없었었는데 무관세였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5% 관세가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을 다 차결하고 나서 결국 이제 일괄적으로 15%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일단 지금 백악관에서는 아니다. 기존 관세에서 이제 플러스로 15% 관세가 더해지는 거다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자동차 관세의 2.5%가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15% 된다고 그렇죠. 했을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우리 자동차 섹터가 오히려 경쟁에서 지난번에는 똑같아졌기 때문에 기존보다 이제 2.5% 우리 입장에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약간 열세다라고 해서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는데 아쉽다 막 다시 그랬는데. 다시 회귀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관세가 2.5%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협상이 이제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과 지금 이제 미국 간에 또 지금 이제 발표 내용들이 너무나 지금 상이하게 다른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협상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 안이 다시 한번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결국 일시적으로는 또 그리고 당분간은 만약에 이 안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오히려 더 수혜다, 관사 그렇죠. 수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15% 그대로고요. 근데 일본만 지금 2.5%에서 15% 추가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거기 유럽도 때문에 2.5가 있었어요. 네, 거기도 근데- FTA가 없으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15% 관세라고 하고요. 예. 근데 일본만 지금 17.5%로 일본과 우리만. 네, 일본과 우리만 기존 관세 더하기 맞습니다. 15%.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대로 15% 그리고 이제 일본만 17.5% 기존 관세를 플러스가 돼가지고 실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는 약간은 좀 이제 비교 우위로 또 실질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지난번에 밀렸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백악관이요. 한국과 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유럽연합은 그냥 15%인 맞습니다. 것 15% 같고요. 하고, 네. 한국과 일본은 기존에다가 15%. 근데 영민 매니저 우리는 이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5고 현대차 그룹을 좀 트럼프가 보면 되게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게 좀 GM과 손을 잡고 신차 개발을 한다라는 오조 이 뉴스도 오늘 있거든요. 트럼프 마음에는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폭스바겐도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애플이 오늘 이제 성공한 거예요. 진짜 개별 상품 품목을 기준으로 애플 아이폰은 관세를 아예 면제한다. 이런 이제 선언을 받아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 현대차도 이제 이런 식의 시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좀 아쉬운 게 우리 이제 현대차 그룹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냥 미국에 질렀죠. 이제 네. 달려가가지고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조금 빨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최종적인 이제 협상 타결 단계에서 만약에 이제 발표를 했었으면, 했다면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최소 30조 원 이상의 이제 투자가 진행되는 거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GM과의 이제 신차 공동 개발 총 5개 차종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미국 내 이제 현지화 전략이 조금 더 이제 가속화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배터리 쪽도 마찬가지고 네.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에는 뭐 미우나 고우나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좀 필요할 써야죠. 수밖에 없고 네. 또 미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자동차로 봤을 때는 중국만 빼고 나면은 사실 미국, 유럽, 인도 이런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또 이 시장에서 유럽과 일본과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이제 뒤처져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게 뭐 과잉 투자네 뭐 너무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이제 공격적인 이제 투자가 진행이 좀 되는 게 미국 현재 이제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는 가장 좀 중요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이제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에 AI 투자에 좀 미적됐던 애플이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네. 오늘 1,000억 달러 보태기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5%나 5%요?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사실상 시가총액 감안하면 오늘 140조 투자한다라는 거 발표된 거거든요. 네. 근데 시총은 그거보다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현대차 그룹도 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대미 투자 계획을 좀 종합적으로 뭐 현지 GM 포함해서 현지 기업들과의 이제 또 협력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짓겠다라는 거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어필을 좀 하게 된다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좀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관세 리스크는 상당 부분 이제 좀 시장에 녹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제 요 일본과의 우리나라 또 네, 뉴스 이거. 17.5%냐 15%냐 뭐 요것도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일본 날아갔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또 급해가지고 네. 워싱턴으로 바로 날아갔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종목 프리마켓에서 한번 볼게요. 준호 매니저. 네. SL하고 화신인데요. SL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때 한번 시세 네, 주다가 맞습니다. 2.5% 숨겨진 차이 때문에 또 급락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일본이 날아가기는 했다라고 하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 깎아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늘 네. SL과 화신 한번 재기전 봐도 될까요? 뭐 어느 정도 저는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시장 자체 이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뭐 이제 애플과 이제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또 계약 얘기도 나와줬고 전체적으로 어떤 투심이 좀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섹터의 투심이 집중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맞아요. 그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는 충분히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지금 이제 콕 집어서 이번에 아이폰 관련된 이제 관세는 면제라고 했었었는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먼저 정의선 회장의 또 이제 현대차한테는 어떤 부분으로도 관세는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백악관에서 한 상태이다. 그런데 혜택은 보니까 안 줬죠. 혜택은 안 줬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기업별 품목 관세, 이제 미국 쪽에 투자한 기업들 그리고 투자할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관세가 면제라는 거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시범 케이스였던 현대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신과 이제 SL 또 그리고 또 이제 서현이와 그리고 성우하이텍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GM과 또 현대차 간의 어떤 협력 얘기가 나왔는데 성우하이텍, SL, 화신 같은 경우는 결국에 또 GM에도 자동차 부품들을 공급하고 그렇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결국 또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화신과 SL 그리고 성우하이텍 이런 기업들을 따로따로 언급하기보다 어차피 같이 묶어서 미국에 가 있는. 같이 군집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화신과 SL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일단 이제 뭐 대체거래소에서 아까 장 초반에 한 8% 정도 상승 나왔다가 약간은 상승폭 반납하고 있지만 최근에 지금 이제 우리가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갭이 떴다가 그대로 좀 조정이 나왔던 요 부분은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2.5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실제로 그 2.5%의 일본과의 어떤 차이는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이제 올해 하반기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잘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다시 번복되고 다시 협상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예. 결국에 이제 일시적으로도 또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밀렸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낙폭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일본도 지금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과 또 추가적인 투자와 네, 아니면 최종 협상에 협상. 대한 최종 협상이 나와줘서 다시 15% 관세로 낮춘다고 했을 때는 결국 요 부분들이 또 반등이 또 제한적일 수 있어서 오늘 또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미국에서 GM가 만들 때 이름을 아예 GM 현대차, 뭐, 이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네.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좀 움직였으면 합니다. 과연 일본 차의 관세 15%인지 17.5인지 거기에 따라서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들의 또 희비도 엇갈릴 것 같습니다. 리뷰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뭐 반도체 가야 될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 갈까요? 영민 매니저 네네. AD 테크놀로지? 지금 뭐 삼성의 이제 애플 수주와 관련해서 온갖 지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공시가 나온 내용은 아닌데 애플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 이제 특히 텍사스의 이제 오스틴 공장 쪽에서 차세대 이제 칩을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그렇죠. 수혜주. 네. 삼성 파운드리 하면 그냥 가장 뭐 1차적으로 AD 테크놀로지가 가장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잖아요. 직전에 테슬라 수주 얘기가 나왔을 때도 주가가 뭐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갔죠.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약간의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텍사스 오스틴 이제 파운드리 공장은 5나노 이하의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나노, 4나노, 3나노 이런 이제 공정까지 이제 예. 진행이 되고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테일러는 2나노 공정까지 이제 지금 추진이 되는 거고 요번에 이제 테슬라 칩은 아마도 한 2027년경부터 2나노 칩 생산에 이제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D 테크놀로지가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고 특히 설계 측면에 있어서는 3나노와 2나노 공정에 이제 최적화를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동안에 이 AD 테크놀로지가 대만의 이제 TSMC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다가 삼성전자를 선택하고 나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좀 고전을 좀 면치 못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황금기가 도래하고 있다. 네. 실제로 만약에 CIS가 맞다면 CMOS 이제 이미지 센서가 맞다라고 하면 이게 소니 쪽에서 일본이 기존에 공급을 받고 있는 품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품목 받을 때 품질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예.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애플 칩을 수주를 해가지고 오스틴 공장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내기 시작한다면 3나노 공정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수율에 대한 부분, 5나노, 3나노 이제 오스틴 공장도 수율 문제가 끊임없이 이제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말 엄청난 이제 기회가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수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같이 이제 설계하고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가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국가대표 AI 기업 선정 과정에서 퓨리오사, 리벨리온 뭐 이런 기업들의 몸값도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삼성전자가 리벨리온 시리즈 C 투자에 한 2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투자가 이제 집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AD 테크놀로지가 수혜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한 8%, 9% 정도 프리마켓에서 벌써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직전 고점 수준 한 26,000원 정도를 좀 네. 뚫어내면은 추세는 3만 원까지 그냥 바로 이제 달릴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거래가 어느 정도 이제 터질지가 이제 관건인데 직전에 상한가 갔을 때 한 500만 주 정도 터졌으니까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정고점을 넘어가면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지금 리뷰를 해봤고요. 준호 매니저 현대건설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 현대건설 하기 전 뭐 같이 해도 되고요. 지금 우크라 재건주들이 엄청 뜨겁습니다. SY 스틸텍 18% 급등, 전진건설 로봇 6%대, 7%대고요. 밑에 단에 대동기어, TIM 해내나요? 트럼프가 다음 주 중에 맞습니다. 3자 회동이 있답니다.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 네, 회담도 있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특사가 클레밍궁에서 이제 푸틴 잘했대요. 대통령과의 협상을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또 3자 회동에서 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종전과 휴전 얘기가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약간의 또 노이즈가 나온다고 했을 때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오늘 시세가 분출됐을 때 이제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그 추이를 좀 지켜봐도 된다. 왜냐면은 예. 실제로 종전과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래요? 그게 너무 크게 또 종전이나 정말 이제 크게 어떤 이제 큰 이슈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게 한 발짜리도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이제 그 회담 결과를 좀 지켜보고 들어가는 회동을, 것도 네. 네,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또 그게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결국에 우리가 예상대로 뭐 휴전이나 종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그 기대감이 좀 박연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세론에 대한 어떤 그 우려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실제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요. 국내에서 네. 이제 가장 핵심 그룹으로 본다고 했을 때 현대차 그룹이다. 현대그룹. 그래서 현대건설도 있고 현대건설 기계 그리고 현대인프라 코어도 실적으로 이제 인프라 그 재건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 수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약간 좀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와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시공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이다 보니까 어제 막 나사에서 이제 우주에 이제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소식도 나와줬고 그랬을 때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또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또 국내 기업들 또 그리고 해외 기업들 앞다퉈서 지금 계속 데이터 센터 확충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또 팀코리아 형식으로 태양광 관련해서도 그 태양광 시공을 또 현대건설이 도맡아 하고 있는 상태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수혜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저는 현대건설이 이 신고가 행진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착공이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그 기대감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테마주격인 SG, 뭐 대동기어, 전진건설 로봇 쪽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실질적인 수혜주로 수급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건설, 현대건설 기계, 현대인프라코어가
사실 실질적인 수혜 오히려. 기업으로서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로도 미리 먼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현대건설은 최근의 움직임이 SMR과 원전 쪽의 모멘텀도 살아있고 데이터건설 그리고 태양광, 해상풍력 태양광까지. 관련된 예. 시공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결국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실질적인 수혜주의자, 뭐 최근에 SMR 관련된 모멘텀만 네.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 괜찮나요? 네, 현 가격대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저는 결국에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직전 고점 85,000원 라인 때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를 9만 원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10만 원까지도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면은 충분히 10만 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에서 뜨거운 또 한 축이 우크라 재건주들입니다. SY 스틸텍, 전진건설 로봇, 또 대동기업 TYM 라인들이 있는데 준호 매니저는 이러다가 다음 주에 네. 회동도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현대건설 같이 좀 맞습니다. 예, 다른 부분들이 좀 안전 마진이 좀 있는 네. 이곳으로 가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다. 네. 또 이렇게 조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크라 재건주까지 이야기도 했고요. 영미 매니저, 네. 이제 마지막 남은 의약품 관세가 있고요. 네. 게다가 간밤에 노보노디스크 또 실적 전망 실적 안 낮추고 좋았죠. 주가 안 좋았고요. 오늘 네. 일라일리 있는데 곁따라 다 끌고 내려왔고. 네. 자, 우리 바이오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입찰이 또 앉아가지고 10년물 네. 금리 또 올라 있고 마지막 퍼즐 바이오로 또 가보죠.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음. 어쨌든 하반기 때 금리는 무조건 인하가 될 거다라는 네. 게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이제 지금부터 관심은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하느냐. 네. 50bp 하느냐, 뭐 75bp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표적인 이제 수혜 업종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고 비만 치료제 쪽 얘기가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네. 노보노디스크 1112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별로다. 포화다, 네, 포화 뭐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비만약. 있고 네. 또 화이자는 막 뭐 비만 쪽 개발 GLP-1 이제 개발하는 거 포기했다, 뭐 네. 중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만큼 경쟁이 좀 치열하고 복제약에 대한 이제 뭐 우려도 두려움,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에 대한 이제 압박도 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펩트론, 삼천당 제약, 네.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이 다 신고가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오늘도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타격감이 별로 없잖아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수도 없이 몇 번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2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관세 매긴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수차례 해왔었기 때문에 예. 의약품에 대한 것도 이미 가이드는 나와 있어요. 15% 정도 출발을 해서 1년 안에 150%, 또 말 안 들으면 2년 안에 250% 이런 이제 스케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반응을 보시면 의약품 쪽도 발표가 되고 나면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네. 비만 쪽도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 펩트론, 삼천당 제약,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은 다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양자 구도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약값 인하의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 현재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경쟁자보다 좀 더 빨리 1개월 제형 개발하고 2개월 제형 개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구용 제형을 이제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 GLP-1 유사체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로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장기적으로 이게 당뇨병, 비만, 여기서 심혈관 질환 치료제, 나아가서는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형을 1개월 제형 혹은 이제 경구용 제형으로까지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신약의 지위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약값 인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기술 기업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250%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펩트론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넘어서고 있어요. 거의 뭐 40% 육박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의 시총 3위에 등극을 했어요. 에코프로도 제치고 이제 시총 3위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향후에 이제 가능성, 특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또 일라일리 마운자로가 8월 달에 국내에 또 들어오죠. 출시하는 이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연말 어쨌든 12월까지는 무조건 릴리와 계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론이 나온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펩트론은 지금 신규 진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네.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인벤티지랩, 네. 이런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D&D 파마텍 뭐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경구용이라든지 1개월 제형의 이제 가치를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정권도 충분히 좀 가능하고요. 네. 펩트론을 목표가만 좀 제시를 해드리면 어쨌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목표가는 일단 한 34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설정을 좀 해놓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들리는 이야기, 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도 그렇고 일리아일리도 그렇고 비만약은 포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영문 매니저는 우리에 있는 펩트론, D&D, 파마텍, 뭐 삼천난 제약은 비만약이 아니라 이거를 효과를 길게 누리던 이 경구용으로 먹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맞습니다. 예, 네. 기존에 미국에서 나오는 비만약 포화와는 다른 이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준호 네. 매니저. 일발 장전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사실 이제 오늘 이슈만 보면은 삼성양 파운드리나 이제 자동차 섹터를 사는 게 맞는데 이미 재건. 지금 네. 10에서 15% 떠서 출발을 하잖아요. 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10에서 15% 떠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와 동시에 또 상승폭을 반납할 수 있고 약간 단기 차익 매물이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네.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한 테슬라 주가도 한 3%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이제 텍사스 오스틴의 지금 지오패스도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뉴욕주에도 지금 이제 채용 공고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조수석에 지금 이제 안전 요원이 탑승을 하잖아요. 예. 그 안전 요원 관련된 지금 채용 공고가 떴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 전역으로 지금 캘리포니아주, 뭐 뉴욕주 좀 전체적으로 지금 빠르게 로보택시 확산에 대한 기대감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번에 스탁옵션 또 이제 거의 한 40조 규모의 스탁옵션을 지금 보좌관을 받고 나서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테슬라 관련된 어떤 코멘트들을 X에 계속 기재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FSD 버전 14 지금 실제로 이제 FSD 버전 13보다 거의 10배 이상 매개무수가 거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FSD 버전 14를 9월 말 정도 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3.5% 가까운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서서히 지켜보고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같이 좀 부합될 수 있는 SOSL이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 오늘 봤습니다. 준호 매니저 남자인데요. 오늘 네. 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자율주행으로 간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데 예. 충분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줬고 오히려 관심 없는 섹터에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말씀드려서 사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팩토리에 접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사실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나서 사실 이제 어떤 사업적인 어떤 홍보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최근에 지금 로봇 관련된 또 이제 미래 로봇 추진단을 다시 한번 구성을 했어요. 이게 대표이사의 어떤 직속으로 됐던 조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관련해서 로봇 관련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로 그 앞서서 지금 이제 SR 휴머노이드 팀도 전담팀도 가동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의 이제 앞글자를 따서 지금 SR 휴머노이드 팀인데 결국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로봇 쪽에 좀 속도를 내고 있고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SOS 랩 같은 경우도 그 로봇에 들어가는 눈 역할을 하는 고정식 라이다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 로보틱스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조만간에 이제 보선 다이맥스에도 최종 계약이 임박한 상태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현대차의 옵티머스, 아틀란스 네. 로봇이 본격적으로 좀 생산 라인에 투입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 또 이제 SOS 랩의 라이다 수주량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로봇도 라이다가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유일한 이제 라이다 제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거리를 이제 측정한다. 반사되는 거리를 측정해서 실제로 이제 레이저 광선을 발사한 다음에 물체에서 반사해서 돌아오는 어떤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뭐 우천시라든지 뭐 안개, 뭐 실제로 어떤 이제 약간 밤에도 굉장히 시야 확보가 굉장히 뚜렷하고 실제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과 AI 기술력으로 좀 자율주행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반 테슬라 진영에서는 사실 라이다와 그리고 레이다 각종 그렇죠. 센서들이 라이다죠. 부착돼 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라이다 없이는 운행이 안 되는 자율주행 기업 그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도 중장기적으로 라이다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전식 라이다와 고정식 라이다가 있는데 회전식 라이다는 360도를 회전하면서 하는 건데 수천만 원 정도 돼가 돼요. 근데 이제 고정식 라이다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대로 대량 양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SOS랩이 이 부분에서 글로벌 거의 탑티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430억 규모의 투자 유치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력으로 자율주행과 로봇에 탑재되는 고성능 반도체 칩을 지금 투입하려고 하는데 SPAD라고 팹리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SPAD가 뭐냐면 단일 광자를 감지할 수 있는 초감도
광학 센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다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이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 원가의 40%를 차지할 만큼 가장 이젠 기술 장벽과 그리고 기술 내자를 통해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밸류체인을 수직적으로 확장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SOS랩의 올해 하반기의 어떤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현대 로보틱스와 같이 협력해서 지금 이제 고정식 라이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모선 다이맥스의 본격적인 어떤 이제 수주와 공급 계약 체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SOS랩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과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지금 공격적인 어떤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 관련된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랜만에 SOS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라이다의 SOS랩. 로봇도 크게 보면 자율주행이죠. 네, 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말입니다.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네. 뭐 카메라랑 AI 학습으로 간다지만 서울 강남에서 라이다 없이 자율주행이 됩니까? 해외 쪽에서는 라이다 테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네. 일부 좀 지역에서는 라이다 없이는 사실 규제가 지금 그렇죠.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예. 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뭐 강남이라든지 정말 진짜 뭐 서울에서 인도 네. 뭐 이런 곳은 사실상 라이다 센서들을 부착해야지 없으면. 허용이 되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 테슬라가 미국 일부 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 전역으로 확장해 나가려면 네. 결국 라이다, 특히 고정식 라이다는 채택할 가능성도 분명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리고 테슬라만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 외에 반테슬라 진영에서는 그렇죠. 모두 다 지금 라이다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라이다 기술력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고정식 라이다 쪽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SOS랩이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비단 자율주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AMR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물류 이동 로봇에도 그 라이다 센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드론에도 들어가고요. 각종 방위 산업에도 라이다가 들어가고 우주 항공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라이다의 수요는 사실 첨단 산업의 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최근의 움직임, 현대차의 움직임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SOS랩이 충분히 빠질 만큼은 빠졌다라는 관점에서 들고 와봤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1,500원을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겠고 최근에 어떤 이제 시장에서 약간 관심권에서 멀어지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목표가를 바로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13,800원 라인대로 일단 1차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는 9,800원 라인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일발 SOS랩이었고요. 영민 매니저, 네. 오늘 같은 장 어디로 일발 향할까요? 저는 오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 삼성 그리고 현대차까지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수혜주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 뭐 애플의 이제 CIS를 삼성전자가 이제 수주했다. 직관적으로는 두산 테스나인데 네, 네. 두산 테스나 또 말씀드리면 좀 시시하잖아요. 이미 다 주가 한 10% 이상 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오롱 인더는 숨겨진 이제 애플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또 삼성 수혜주고 현대차하고도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코오롱 인더는 차세대 이제 핵심 소재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아라미드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요새 네. 이제 골프 많이 치시는 분들은 골프복의 그 옷의 소재가 탄성, 아라미드거든요. 네. 쫀쫀해가 이게 늘어나고 불에도 안 타고 네. 뭐 묻으면 그냥 물티슈 같은 걸로 쓱 닦으면 바로 닦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첨단 소재 중에 이제 의류 쪽에 이제 활용되는 또 아라미드라고 하는 소재를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양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아라미드 소재가 뭐 옷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5G 광 케이블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군사용 방탄 소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강도 로프, 그다음에 수소차에 들어가는 라이더 이런 데도 이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가 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수소차 쪽에서는 이 고압 탱크에 들어가는 수소차 라이너에 현대차에 이제 납품을 이미 하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라미드 가격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 중국의 이제 의류 쪽의 매출도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코오롱 인더가 올해 하반기 때 굉장히 좀 기대되는 턴어라운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 최근에 이제 삼성이 폴더블 7 시리즈를 공개를 네. 했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선풍적인 이제 반향을 글로벌로. 불러일으켰잖아요. 이게 얇기도 얇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이제 이렇게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스마트폰 두께만큼의 이제 두께를 구현해서 하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얇다라고 했는데 하웨이도 제쳐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얇게 구현을 했다. 얇게 구현을 하면서 디스플레이가 탄탄하게 이제 안정성을 만들려고 하면 투명 PI 필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투명 PI 필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는 기업도 코오롱 인더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도 이제 이 폴더블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걸로 됐죠? 2026년에 네.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2026년에 시장 진입을 하는 걸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 PI 필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과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 경쟁에서도 코오롱 인더는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는 기업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 두산이라든지 파미셀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CCL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코오롱 인더는 핵심 이제 차세대 신소재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CCL에 들어가는 경화제 소재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난 7월 달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엔비디아 향 수혜주도 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핵심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소재들은 한번 채택이 되기 시작하면 절대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제 매출처를 이제 기반으로 소재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사이클이 진입이 좀 되면 실적은 당연히 따라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지금 현재 PBR이 뭐 한 8배도 안 되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서 주가가 이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미래 가치를 이제 감안하면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코오롱 인더가 6월, 7월 달에 이 폴더블, 삼성의 이제 폴더블 7 출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한 3주 이상 또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딱 예. 4만 원 정도까지 이제 수렴이 좀 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요 맥점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조금 뛰고 있는데 네. 한 4만 원에서 4만 1,000원, 4만 1,000원 정도를 제가 매수 가격으로 좀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 가격 근처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4만 8,000원, 손절가는 3만 5,000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라미드 섬유 일단 폴더블 폰으로 애플 엮여 있고 전기차로 테슬라 엮여 있고 현대차. 네, 네. 현대차 또 네. 엮여 있고 그리고 또 경화제 소재로 엔비디아 엮여 엔비디아 있고. 엮여 있고 네. 세 종목과 엮여 있는 종목 코오롱 인더입니다. 자, 오늘 또 일발장전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앞서 준호매저는 SOS랩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